초등학생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 모든 생명은 소중해. 이 오디오북은 ESG 실천 기부 챌린지 RG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초등학생 생명 존중 교육 교재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책 속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수업 방법을 안내해 드릴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 존중과 나눔에 대해 알아볼 리본 선생님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명을 가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생각해봐요. 수업을 진행할 저의 목소리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할 활동을 먼저 소개할게요. 책 3쪽을 펴주세요. 3쪽 어린이를 위한 생명 존중 교육. 모든 생명은 소중해 학습 목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생명 존중 동화 붉은 돌고래를 읽으며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가슴속에도 살고 있는 붉은 돌고래의 역할을 배워볼 거예요. 둘째,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고 붉은 돌고래와 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역할을 알아봐요. 셋째, 우리 주변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족, 친구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누군가의 가슴속에 사는 붉은 돌고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의 복슬복슬한 형태의 산호초가 물결에 흔들리고 빨갛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바다 안 오른쪽 위로는 밝은 태양빛이 반짝이며 그 빗줄기가 따스하게 바닷속을 비추고 있어요. 태양빛 아래로는 남자아이가 헤엄치며 바닷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자아이의 맞은편에는 앞으로 가늘고 길게 튀어나온 입과 동그란 눈, 길쭉한 몸과 미끄러운 고무처럼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붉은색의 돌고래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영웅이는 푸른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부드러운 윤슬이 물결을 따라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서 자신의 몸속에서 사는 붉은 돌고래를 떠올렸어요. 하루가 저물며 해가 질 무렵이에요. 하늘이 조용히 색을 바꾸고 있어요. 뜨거운 햇살이 사라지고 따뜻한 주황빛이 하늘로 퍼져요. 마치 커다란 붓으로 하늘을 천천히 칠하는 것처럼 빨간빛과 주황빛과 보랏빛이 층층이 포개져 있어요. 날씨가 살짝 서늘해져 모자가 달린 초록색 상의를 입은 아이가 모자를 쓴 채 왼쪽에 서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자아이의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고 붉은 돌고래가 꼬리로 바다 물결을 힘차게 치며 하늘로 뛰어오르고 있어요. 그 순간 붉은 돌고래가 영웅이의 가슴 속에서 물결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안녕. 나는 네 안에 사는 붉은 돌고래야.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지.
완전히 해가 저물고 작은 별빛 여러 개가 반짝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남자아이가 양팔을 옆으로 쭉 뻗은 채 서 있어요. 아이의 가슴 중앙에는 하트 모양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는 붉은 돌고래가 기다란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힘차게 헤엄치고 있어요. 붉은 돌고래 주변으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퍼진 가늘고 긴 붉은 줄기가 아이의 몸과 팔, 손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가슴 속에서 열심히 헤엄치면 푸른 바다 물결이 너의 손끝과 발끝까지 전해져. 그럼 너는 더 힘차게 뛰어놀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지. 네가 기뻐하면 덩달아 나도 즐거워서 더 높이 뛰어올랐고, 네가 슬퍼하면 나는 어쩔 줄 몰라서 바닷속을 이리저리 헤매곤 했어. 바다가 마치 성난 것처럼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어요. 왼쪽 위로 검고 깊은 구멍이 보이고 그 구멍 안으로 바다 물결이 강하고 빠르게 빙글빙글 돌며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는 거친 파도 속에서 붉은 돌고래가 몹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영웅이의 가슴 속 푸른 바다에서 헤엄치던 붉은 돌고래는 어느 날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세차게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붉은 돌고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두컴컴한 바다, 검고 푸른 바다 물결이 여전히 성난 듯 강하고 빠르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오른쪽 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있고 그 안에는 남자아이가 투명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든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어요. 왼쪽 아래에는 붉은 돌고래가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남자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웅아! 영웅아! 붉은 돌고래는 애타게 영웅이를 불렀지만 요란하고 거센 폭풍우 때문에 영웅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붉은 돌고래 앞으로 아주 크고 높은 파도가 일어났어요. 붉은 돌고래가 자신 앞에 나타난 높은 파도를 불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붉은 돌고래야, 그때 영웅이의 몸속 구석구석을 유영하던 물결이 말했어요. 이제 이곳에서는 더는 헤엄칠 수 없어. 너는 다른 바다로 가야 해. 그리고 다시 헤엄쳐야 해. 시간이 없어. 서둘러. 검고 어두운 하늘에는 번쩍이며 요란스러운 번개가 치고 있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져요. 하늘 아래에 있는 바다도 여전히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다 왼쪽 끝에서 떠오른 붉은 돌고래는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는 하늘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먹구름 너머 요동치는 바다를 뒤로 한 채 붉은 돌고래는 다른 바다로 향했어요. 영웅아, 안녕.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영웅이의 바다를 떠난다는 것이 슬퍼 붉은 돌고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마치 바닷속의 숲처럼 초록빛, 주황빛, 노란빛의 산호초가 한들한들 흔들리는 고요한 바다 안. 밝은 핑크빛으로 물든 바닷속으로 환한 빛이 반짝이는 물결을 일으키며 붉은 돌고래가 헤엄쳐 들어오고 있어요. 고요한 바닷속에서 안정을 되찾은 듯 미소를 짓는 붉은 돌고래의 눈앞으로 단발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어요. 여자아이는 무언가에 깜짝 놀란 듯 동그란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있어요. 첨벙. 붉은 돌고래가 새로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곳은 아주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첨벙첨벙, 두근두근. 붉은 돌고래가 힘차게 헤엄치자 오랜 시간 병실 침대에만 누워있던 새보미의 가슴 속 고요한 바다에 힘찬 파도가 일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같은 바닷속, 오른쪽 위로 붉은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자 붉은 돌고래 주변으로 붉고 강한 빛이 퍼져갔어요. 그 빛 아래에는 고개를 들어 붉은 돌고래를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자아이가 서 있어요. 붉은 돌고래 덕분에 잔잔했던 물결은 넘실넘실 일렁이며 새보미의 몸 이곳저곳으로 흘러갔어요. 안녕. 나는 영웅이의 바다에서 살던 붉은 돌고래야. 영웅이는 나처럼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던 활기찬 아이였어. 그런데 이제 바다를 떠나 하늘로 갔단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바다로 오게 됐어. 앞으로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빨간색, 흰색, 주황색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핀 꽃밭을 여자아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자아이는 양팔을 뻗어 왼쪽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오른쪽 손으로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여자아이와 엄마 아빠가 나란히 걸어가는 꽃밭 너머로 뭉게구름이 몽글몽글 떠오른 하늘이 보여요. 새보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붉은 돌고래 덕분에 병원을 떠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붉은 돌고래에게 새로운 이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두 눈을 감고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 부분에 있는 붉은 돌고래에 두 손을 올려 포근하게 안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아이의 주변으로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을 가진 빛이 춤추듯 피어올랐어요. 영웅아, 네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 가슴 속에서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는 걸 기억할게. (24쪽) 붉은 돌고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붉은 돌고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영웅이의 가슴 속 푸른 바다에서 헤엄치던 붉은 돌고래가 어느 날 요란하고 거센 폭풍우를 만나 영웅이의 바다를 떠났어요. 영웅이와의 이별이 무척 슬펐지만 새로운 친구 새보미를 만나 새보미의 가슴 속 새로운 바다에서 다시 힘차게 헤엄치는 붉은 돌고래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그럼 붉은 돌고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웅이의 가슴 속에 살고 있는 붉은 돌고래는 사실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기관을 의미하고 있어요. 힌트를 참고해 붉은 돌고래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힌트. 붉은 돌고래가 헤엄치면 물결이 퍼지듯 이 기관이 오므라들었다 늘었다 반복하며 박동하면 우리 몸 구석구석 피를 보낸답니다. 이 기관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보통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뛰어요. 가슴의 왼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몸의 펌프, 즉 엔진 같은 존재입니다. 영웅이의 가슴 속에 살고 있는 붉은 돌고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간, 2번 심장, 3번 폐, 4번 신장.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붉은 돌고래는 2번 심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왼손으로 주먹을 한번 쥐어볼까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주먹을 한번 만져봅시다. 우리 몸속 심장은 지금 만지고 있는 주먹만한 크기예요. 작은 기관이지만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싣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난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우리 몸속 힘차게 뛰고 있는 붉은 돌고래를 느껴봐요. 우리 몸속에도 힘차게 뛰고 있는 붉은 돌고래 심장이 있는데요. 모두 오른손 손바닥을 펴서 왼쪽 가슴 위에 살포시 올려보세요. 숨은 편안하게 쉬면서 지금부터 10초 동안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자, 10초가 지났어요. 붉은 돌고래처럼 우리 몸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심장의 움직임을 느꼈나요? 저는 콩닥콩닥 작은 절구에 방아를 찢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자신이 느낀 심장 소리를 직접 표현해 보기로 해요. 몸짓으로 표현해봐도 좋고 목소리로 표현해도 좋아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장의 소리를 멋지게 표현해준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우리의 심장은 운동할 때나 잠을 잘 때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속도로 뛴답니다. 언제나 힘차게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뤄줘요. (25쪽)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요. 붉은 돌고래의 동화 내용 중 네가 기뻐하면 덩달아 나도 즐거워서 더 높이 뛰어 올랐고 네가 슬퍼하면 나는 어쩔 줄 몰라서 바닷속을 이리저리 헤매곤 했어 라고 붉은 돌고래의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심장의 두근거림도 달라지는데요. 몹시 흥분했거나 아주 긴장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속 기관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해요. 먼저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떠올려 볼까요? 붉은 돌고래가 힘차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뿌듯하고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잘 나눴나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게 되어 무척 기뻐요. 그리고 평소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참 행복하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와 친구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도록 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슬프거나 화가 나는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봐요.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내가 슬프거나 화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슬프거나 화가 나는 순간 스스로를 위로하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나만의 감정 처방전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잘하고 싶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화가 나요. 슬플 때는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힘을 내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감정을 잘 정리한 후 침착하게 상대방에게 앞으로는 조심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속상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며 나를 잘 지키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나눠주세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 나눴나요? 내가 어떤 순간 슬프고 화가 나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었나요? 앞으로 나의 감정도 소중히 다루며 옆에 친구들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요. 26, 27쪽 나의 몸을 이해해요. 나의 마음과 더불어 나의 몸을 지키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나의 몸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앞서 동화에서 만난 붉은 돌고래가 상징하는 심장뿐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힘차게 일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26쪽부터 27쪽까지 차례대로 그림을 만져보고 모양을 느껴보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의 이름과 역할을 알아봐요. 후, 하! 우린 쌍둥이 패! 책자에 있는 선을 따라 만져보며 폐의 모양을 알아볼까요? 폐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쌍둥이처럼 두 개의 폐가 나란히 우리 가슴 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폐는 숨을 잘 쉬는 것 외에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크고 기다란 쌍둥이 폐 모양을 느껴보았나요? 폐는 우리 가슴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난 두근두근 심장이야. 책자에 있는 선을 따라 만져보며 심장의 모양을 살펴봐요. 붉은 돌고래 동화를 읽은 후 배웠던 것처럼 심장은 보통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뛰어요. 오므라들었다 늘었다 반복하며 몸속 구석구석 피를 내보내는데요. 심장 덕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실은 피가 곳곳에 잘 전달돼 우리가 건강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 이름은 간이야. 이번에는 선을 따라 만지며 간의 모양을 한번 느껴볼까요? 간은 폐와 심장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간은 어떤 모양인가요? 선생님은 뾰족한 부리가 있는 돌고래처럼 생긴 것 같다고 느꼈어요. 간은 우리 몸속 나쁜 독을 없애주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음식의 소화도 도와준답니다. 냠냠, 난 위란다. 위도 선을 따라 만져보며 그 모양을 익혀봐요.
기다란 주머니처럼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잘게 부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가슴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당분 조절은 내게 맡겨. 이번에는 췌장의 모양을 알아볼게요. 선을 따라 만져본 췌장은 어떤 모양인 것 같나요? 췌장은 길쭉하게 내민 혓바닥처럼 생긴 장기인데요. 길이는 보통 우리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가운데 손가락의 가장 끝부분까지의 길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췌장은 위 뒤쪽에 위치하며 음식물 소화를 돕는 요소를 만들어 내보내고 우리 몸속에 당분이 적당하도록 조절을 해줘요. 오줌은 내가 만들지. 우리 몸속에는 폐 외에도 쌍둥이 장기 친구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을 따라 만지며 쌍둥이 신장의 모양을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강낭콩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신장은 콩 모양을 하고 붉은 갈색을 띠고 있어서 콩팥이라고도 불려요. 신장은 우리 양 옆구리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몸속 찌꺼기를 쏙쏙 제거하고 오줌을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낸답니다. 꿈틀꿈틀 장이야. 마지막으로 장. 장의 모양도 선을 따라 만지며 느껴봐요. 꿈틀꿈틀 애벌레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장은 우리 아랫배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열심히 움직이며 미처 흡수되지 못한 물이나 영양소를 다시 흡수하고 찌꺼기는 똥으로 만들어요. 우리 몸속 장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러니 내 몸속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내 몸을 소중히 아껴주고 다른 사람의 몸과 생명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28, 29쪽)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활동을 알아봐요.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가진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듯 나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가진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힘든 순간 도움을 준 사람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물품이나 용돈을 나누는 기부활동.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나 설날에 받은 세뱃돈 등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눈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나누거나 내가 받은 용돈 중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는 것을 기부 활동이라고 해요.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는 친구들도 있죠? 내가 가진 장기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답니다. 복지시설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공연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이걸 봉사활동이라고 불러요.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무척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마음 나눔. 여러분은 많이 힘들고 속상했던 순간 친구나 가족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서 기분이 한결 나아진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이 나는데요. 난 항상 네 편이야.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등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는 일 또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마음 나눔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나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께,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격려와 고마움, 칭찬의 말을 건네 나눔을 실천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는 환경 보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지구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생명은 지구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해 쓰레기를 줄이고 물을 아껴 쓰면 앞으로 태어날 친구들도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 4가지의 나눔 활동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인상 깊은 활동이 있나요? 나눔 활동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봐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추고 친구들이 잠시 생각해 본 후 차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눔에 대한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들어보았나요? 생명을 나누는 생명 나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나눔 활동을 소개할 건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몸속 피의 일부를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일을 헌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동화 속 영웅이가 한 행동처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장기 기증이라고 해요. 장기 기증을 통해 세보미처럼 장기 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답니다. 31쪽 생명을 살린 영웅을 만나보아요. 우리 주변에는 동화 속 영웅이와 같이 생명을 나눠 수많은 환자를 살린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 있어요. 그중 한 명인 김유나 양의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2016년 1월, 하늘에서 하얀 한방눈이 가득 내리던 날, 천사 같은 한 소녀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김유나 양. 제주도에 살고 있던 유나의 부모님은 딸의 교통사고 소식에 깜짝 놀라 급히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병원에서 마주한 유나는 부모님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깨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뇌사로 추정되는데 장기 기증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평소 자신의 것을 잘 나누고 몸이 불편한 친구를 친절히 도와주었던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 유나라면 생명을 나누고 싶어 했을 거야. 부모님은 유나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2016년 1월 24일, 유나는 미국인 6명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4년이 흐른 2020년, 유나의 부모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바로 유나에게 신장과 췌장을 선물 받은 킴벌리 씨였어요.
당뇨병으로 2살 때부터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왔던 kimberly 씨는 19살에 유나로부터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고 아주 건강해졌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을 찾은 kimberly 씨는 유나의 부모님을 꼭 안으며 정말 감사해요. 유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영웅으로 살아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유나의 부모님 역시 kimberly 씨에게 유나의 목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렴. 이라고 격려하며 큰 감동을 나눴답니다. (32쪽) 꼭 기억해요.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나눔 활동을 배우며 생명 나눔을 실천한 영웅의 이야기도 만나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해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나에게 사랑을 나눠준 가족, 나와 신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준 친구들, 나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신 선생님, 그 사람들 외에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오디오를 멈추고 부록에 있는 촉각 카드를 꺼내어 학생들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촉각 카드를 만져보며 카드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를 알아봐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힘내요 등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담긴 단어들이죠. 카드에 적힌 말을 소중한 나에게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오늘 수업이 끝난 뒤 주변에 있는 친구, 선생님, 가족 등 내가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알맞은 단어의 카드를 선물해봐요. 오늘 리본쌤과 함께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 어땠나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첫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기억하며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요. 둘째,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나눔 활동의 의미를 기억해요. 셋째, 소중한 나에게도 소중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 밝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럼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며 오늘 하루도 힘내요. 여러분, 안녕!